내 아이를 낳아줘. 분명 평범한 어느 날이었다. 평범하다는 것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다.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늘 같은 패턴으로 일상이 흘렀기 때문이다. 그날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는 매우 당황스러운 선택지에 놓였다. 눈도 깜빡일 수 없을 정도로. 뭐? 방금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고르라고. 우리 둘 중에 한 명을. 둘 중 누굴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내가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왜 선택을 해야 하냐는 것이었다. 소꿉친구이자 중마고우인 두 녀석 중에 한 명을 과제나 게임 편가르기 따위가 아닌 세상에서 제일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골라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유일아, 넌 누구의 아이를 낳고 싶어? 두 녀석이 초롱초롱 눈을 빛내며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나는 아랫도리에 괜스레 힘을 줘보았다. 날 때부터 달고 있던 것이라 딱히 이물감이 들지 않지만 분명 있다. 애절하게 간식 기다리는 강아지들처럼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녀석들과 그동안 불알 친구라고 생각했으니 결론은 난 남자다. 어이가 없었다. 개그 프로도 아니고 다짜고짜 애를 낳아달라니. 이 녀석들은 내가 남자라는 사실을 잊은 걸까? 저들처럼 위대하진 못해도 건장하게 제대로 작동하는 거시기가 달려있는데? 아니면 너희들이 여자였어? 무슨 헛소리야. 난 남자야. 나도. 내 질문에 인상 팍 구기며 정색하는 녀석들을 보니 순간 화가 치밀었다. 바로 그게 내 심정이란 걸 알긴 아는 걸까. 두 주먹 불끈 쥐고 버럭 소리 질렀다. 나도 남자거든? 그건 상관없어. 맞아. 태평하게 즉답을 내놓는데 그저 입만 떡 벌어졌다. 답답한 가슴을 이기지 못해 팡팡 쳐대니 먼지만 풀풀 날렸다. 그런 나를 본체만 채 두 녀석은 한술 더 떠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거봐, 유일이가 힘들어하잖아. 다짜고짜 말하면 어떡해? 진작 네가 포기했으면 됐잖아. 끝까지 덤벼든 게 누군데? 말이 되냐? 난 청룡일족 가주인데. 너만? 나도 백호의 가주야. 이거 왜 이래? 이 무식한 다혈질 고양이가... 뭐야? 얍삽한 뱀새끼? 정말이지 그 순간은 맑은 하늘에 천둥이 치고 저 담벼락의 고양이가 어흥거리는 것 같은 착각이 일었다. 얼마나 황당하면 이런 환청이 다 들릴까. 눈앞이 뱅글뱅글 돌아 어지러웠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래도 녀석들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가 보다. 기울어지는 시야에 들어온 건 둘이 으르렁거리며 엉겨붙는 장면이었다. 두 녀석은 그 자리에서 동네 개싸움보다 못한 한판을 벌일 것이다. 그 꼴 안 보고 기절해서 차라리 다행이었다. 얼마 전부터 희한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아름다운 낙원 한가운데 서 있는 꿈이었다. 어디선가 풍겨오는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향한 곳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리고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가지에 매우 탐스러워 보이는 분홍빛 과일이 하나 매달려 있었다.
딱 하나라서 누가 가져갈세라 나는 얼른 그걸 따먹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상적인 맛이었다. 허겁지겁 과일을 먹다가 그만 씨까지 다 삼키고 말았다. 그것이 목에 걸렸는지 캑캑거리며 쓴 기침을 몇 번 토하다가 결국 꿀꺽 목 안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꿈에서 깼다. 그때부터였다.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것은. 식도부터 싸르르 달궈지는 느낌은 날이 갈수록 서서히 아랫배로 내려갔다. 이후로 몇 날 며칠 같은 꿈을 꾸었다. 똑같은 낙원에서 열매를 먹고 씨를 삼켰다. 거기까지는 같은데 점점 꿈이 반복될수록 내용도 진행이 된다는 것이 조금씩 달랐다. 열매를 먹고 난 뒤 겨우 몸을 추슬렀을 때 눈앞에 보인 것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니, 어쩌면 익숙한 존재였다.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저절로 눈이 떠졌다. 서서히 밝아지는 시야 사이로 보인 것은 노란색과 하늘색이었다. 그래, 꿈에서 익히 봐왔던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계속 이어지는 꿈 덕에 제법 친해진 존재들을 향해 살포시 미소 지었다. 이라, 유이라.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차디찬 얼음물처럼 와르륵 쏟아졌다.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이미 떠있던 눈이었고 정확히는 시야가 선명해졌다는 것이 맞았다. 지용... 찬호? 노란색과 하늘색은 없어지고 내 앞에 있는 것은 친구 두 놈이었다. 나한테 애를 낳아달라며 별 시답잖은 농담을 당당하게 하던 두 녀석이 한껏 풀이 죽은 채로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미안, 유이라. 갑자기 우리 신역이 개방되는 바람에 네가 쓰러진 것 같다. 신역? 지용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직 그 황당한 얘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사실 방금 전까지 오늘 있었던 일이 요즘 꾸는 그 꿈의 연장이길 바랐다. 아무리 황당무계해도 꿈이라고 넘어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현실은 나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두 녀석이 여전히 내 곁에 그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는지라 하는 수 없이 이성을 가다듬어야 했다. 언뜻 보니 얼굴이며 옷가지며 엉망인 것이 내가 정신을 잃은 줄도 모르고 한판한 게 분명했다. 위아래로 훑어보다 코웃음 치자 덩치 둘의 몸이 더 수그러들었다. 좋아,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두 녀석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이번에는 내가 먼저 물었다. 아까 이 녀석들의 얘기를 곱씹어보자면 애를 낳아달라는 건 말고 황당한 사안이 하나 더 있었다. 내 정체성을 뒤흔들 만큼 큰일 때문에 잊고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나는 그나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편인 지용을 가리켰다. 그러자 옆에 있던 찬호가 왜 이 자식 먼저냐며 발끈했다. 아무래도 선택과 순서가 녀석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것으로 보였다. 나는 청룡이다. 난 백호. 지용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찬호가 불쑥 제 정체를 밝혔다. 놀라야 할 내가 담담하게 노려보기만 하자 잠시 화색 돌던 얼굴들이 애먼 벽과 천장만 보며 딴청을 피운다. 설마 했다. 아까 눈을 뜨면서 본 노란색과 하늘색은 착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상황이 꿈의 연장이면서 동시에 실제일 수 있다고 결론짓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꿈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몸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녀석들이 또 한 목소리로 그딴 소리를 짓거리기 전까지는. 너는 우리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뇌의 실핏줄이 팍 하고 터진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통곡을 해도 모자랄 이 상황에 허허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증명해봐. 너희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걸.